세상에 이런 집구석이 또 있을까요? 자기 자식 귀한 줄만 알고 남의 자식은 종 부리듯 하더니 이제는 새로 들어올 사위한테까지 앞치마를 채우라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잘난 집안의 가풍 제대로 교육하고 온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평생 세탁소를 운영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거운 스팀기 앞에서 땀 흘리며 저와 언니를 키워내셨죠. 그 성실함을 보고 자란 덕에 저는 어디서든 제 몫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그 성실함을 알아봐 줄 모르는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연애할 땐 세상 부드러운 척, 배려 깊은 척 온갖 가식은 다 떨더니 결혼식장 문을 나오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그 무렵 제 언니는 출산 후 호르몬 이상으로 고생하며 살이 좀 올랐을 때였습니다. 친정 식구 모임에서 언니의 전 남편, 그러니까 당시 형부라는 인간이 밥상머리에서 언니의 숟가락을 탁 뺐으며 이러더군요. 처제, 이것 좀 봐. 나 처형이랑 같이 다니기 창피해서 그래. 여자가 자기 관리도 못하고 말이야. 굴러다니겠어 아주.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 젓가락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제 남편이란 인간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치더군요. 형님 말이 맞아. 우리 와이프도 요새 좀 퍼진 것 같아 걱정이야. 여자는 긴장감이 있어야지 안 그래? 집에는 이미 남산만 하게 나와서 맥주나 홀짝이는 인간이 그런 소리를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이 남자는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결혼 후 10년 저는 24시간 풀가동되는 세탁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안일은 오롯이 제 몫이었고 남편은 소파에 문신처럼 박혀 핸드폰 게임에만 몰두했습니다. 연년생 아들 둘이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울고불고 해도 제가 퇴근 후 저녁을 차리다 뜨거운 기름에 손을 대어 비명을 질러도 남편은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좀 해. 나 지금 중요한 판이란 말이야. 라며 히스테리를 부렸죠. 시댁에 가면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율주행 식모였죠. 명절이면 시어머니는 전 부치는 제 뒤에서 우리 아들은 운전하느라 허리 끊어지겠다. 들어가서 한숨 자라며 남편을 안방으로 모십니다. 정작 부산까지 6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은 건 저였는데 말이죠.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과일이나 까먹으며 언니, 나 요새 피부과 다녀서 기름 냄새 맡으면 안 되라며 자기들 피부 관리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뜨시죠. 시집 가면 지겹게 할 일인데 친정에서라도 쉬어야지. 며느라, 내가 이해해라. 너는 이미 우리 식구잖니? 사건은 언니의 재혼 전날 밤에 터졌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부모님이 언니 집 보일러 고장 때문에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셨어요. 미리 연락했는데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인상을 팍 쓰더군요. 그러더니 안방 문을 쾅 닫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미쳤어. 왜 말도 없이 장인 장모를 들여? 나 오늘 게임 길드 정기 모임 있는 날인 거 몰라. 사람들 접속하면 시끄럽게 굴 텐데 어쩌라고. 진짜 민폐네. 어디 호텔이라도 보내지 왜 우리 집으로 끌어들여. 거실에서 다 듣고 계시던 부모님의 그 창백한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아빠 사위 눈치를 보며 짐 가방을 다시 챙기시는데 눈물이 차올라 앞이 안 보였습니다. 아빠는 허허 웃으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죠. 민영아, 우리가 호텔 가는 게 잠자리가 더 편하겠다. 신경 쓰지 마라. 부모님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를, 이 추악한 집안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내기로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시어머니가 세상 상냥한 목소리로 전화를 합디다. 둘째 시누이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 남자랑 결혼하게 됐으니 우리 집에서 첫인사를 받자고요.
며느라, 우리 집은 좁고 낡았잖니. 내 집이 넓고 깨끗하니까 거기서 상을 차리자꾸나. 내가 갈비찜도 좀 하고 굴비도 정성껏 굽고 우리 집안이 얼마나 화목한지 보여줘야 해. 그 집 가풍이 아주 엄격하다더구나.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 집 잘난 가풍 제대로 교육해드려야죠. 걱정 마세요. 아주 특별한 잔치를 준비할게요. 약속 당일 정장을 쫙 빼입은 예비 사위와 그 부모님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들어온 그들의 표정이 가관이었죠. 식탁엔 정갈한 음식 대신 흙 묻은 대파, 핏물도 안 뺀 벌건 생고기 덩어리, 그리고 그 위에 빳빳한 새 앞치마 3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거든요. 당황한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며느라,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 손님들 오셨는데 상 안 차리고. 저는 조용히 다가가 예비 사위에게 앞치마를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아유, 김서방님 되실 분이죠? 우리 집 가풍을 모르고 오셨나 보네. 우리 집은요, 새로 들어온 식구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전통이에요. 저기 앉아있는 시누이들 보이죠? 10년 동안 물 한 컵 제 손으로 안 떠다 먹는 상전들이에요. 김서방님이 이제 이분들 수발 들며 음식 다 하셔야 해요. 저도 10년 전 시집 온 날 시어머니한테 앞치마 선물 받고 식모 생활 시작했거든요. 자, 얼른 파부터 다듬으세요. 예비 사위 부모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화목한 집안이라더니 며느리를 종 부리듯 했다는 건가요? 시누이는 제 머리채를 잡을 듯 달려들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미리 준비한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민폐라 부르며 소리치던 남편의 폭언, 저를 구박하던 시어머니의 음성, 시누이들이 깔깔대며 저를 비웃던 소리까지 온 거실에 울려 퍼졌죠. 예비 사위 부모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종 못할 집안인 줄 몰랐네요. 우리 귀한 아들 이런 집에 보낼 수 없습니다. 결혼은 없던 일로 하죠. 시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시어머니는 제 발밑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 손을 털어냈죠. 어머니, 이제 그 잘난 아드님 데리고 당장 나가세요. 저 이혼합니다. 아, 그리고 아드님 코인으로 날린 돈 1억. 제가 다 증거 수집해서 소송 넣었으니 위자료랑 재산 분할 각오하시고요. 남편은 결국 게임 중독과 근무 태만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40 넘은 나이에 경력도 없이 잘린 인간을 누가 써주겠습니까? 지금은 배달 일하며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산다더군요. 시댁 식구들은 이제 월세방에 옹기종기 모여 살며 서로를 탓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대요. 본인들이 원하던 화목한 가풍 실컷 누리고 있겠죠. 저는요. 친정 부모님 곁으로 내려와 아이들 키우며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딸 고생 많았다며 저를 안아주셨죠. 여러분,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풍이라는 이름의 폭력 앞에선 당당하게 앞치마를 던져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의 종노릇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니까요. 오늘 제 사연이 여러분의 묵은 체증을 조금이라도 내려드렸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당한 하루 보내세요. 사연은 계속됩니다.